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좋았죠. 네, 코스닥은 근데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는 플러스 1.76%.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네, 요즘에 보면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시장이 너무너무 가파르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76%나 코스피가 올랐는데, 시장에서 이제 오른 종목 수와 내린 종목 수를 비교를 해보면은, 코스피가 오른 종목 수가 305개, 하락 종목 수가 566개, 하락이 더 많았어요. 코스닥은 물론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오늘 오른 것은, 그러면은 대형주 위주로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종목들이 다 오른 게 아니고, 선별적으로 올랐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뭔가, 지금 모든 종목들로 수급이 붙기에는 뭔가 시장에 좀, 확인해야 될 게 있다. 꺼림칙한 게 있다. 이런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상당히 이제 매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그 매수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제 큰 이제 매수는 매도는 안 나오고, 이제 마감은 좀 됐습니다. 2천억 정도 이제 매도로 마감이 됐고요. 이제 선물 쪽은 오늘 굉장히 좀 화려하게 왔다 갔다 했네요. 오늘 아침에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다가, 또 장중에는 막판 들어가지고 한 3,500억 이상 매수로 끝날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매도를 하면서 지금 마감은 마이너스 1,000억 정도 금액으로 봤을 적에 매도를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외국인들은 시장에 이제 경계감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뭘 확인하려고 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벤트가 상당히 많이 겹쳐 있는 게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첫 번째로 뭐가 있느냐면은 새벽에 FOMC 금리 결정이 있죠. 물론 이제 금리가 이번에도 이제 금리를 인하할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은 거의 금리를 인하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 결정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이제 파월의, 이제 성명문 발표가 있죠. 그래서 파월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과연 12월 달,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인하하는 금리 인하 기조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파월이 했던 말 중에 양적 긴축을 중단하겠다. 이 말을 했거든요. 양적 긴축 중단. 그러니까 이 양적 긴축을 중단한다는 소리는, 양적 긴축이라는 건 뭐냐면은, 시장에서 긴축이라는 건 돈을, 끌어들이는 거니까, FOMC가, FED가 갖고 있던 채권을 내다 파는 거죠. 그러면은 달러가 FED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양적 긴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채권 매도를 중단하겠다. 조만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의 유동성을 이제 늘린다는 이제 기조로 시장에서 읽히면서 그러면서 시장이 환호하고 미국 시장도 올랐고 우리 시장도 올라왔죠. 이걸 또 다시 그런 이제 기조를 확인시켜 줄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파월의 입이 내일 새벽에 상당히 중요하고, 또 내일 새벽에 그거 지나가고 나면은, 내일 또 이제 오전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 콩콜이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콩콜에서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거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오늘 하이닉스 콩콜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만들면 팔린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그럴 거다. 이 얘기를 했죠. 제가 계속해서 했던 얘기를 확인을 또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내일 또 삼성전자 쪽에서 또 나올 걸로 봅니다. 어쨌든 지금 반도체 부분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요걸 또 확인하려고 할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내일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빅 이벤트죠. 그야말로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미리 협상들은 실무자 차원에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내용을 이미 거의 알고 있죠. 근데 하지만 또 이제 그 도장을 찍느냐 마느냐, 또 이 트럼프가 순간적으로 또 뭔가 좀 그 변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도장을 찍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또 한 가지 시장이 또 많이 올라왔죠.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올라온 부분들에 대한 경계감 이런 것들이 다들 작동을 하면서 지금 이제 종목들이 좀 선별적으로 올라가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요즘에 근래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제 뭔가 지표 같은 것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환율일 거예요. 지금 환율이 1440원 밑에서 1440원을 넘느냐 마느냐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1440원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1440원 위쪽은 이거는 우리 지난해 12월 달에 계엄령 사태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까지 올라가는 거는 굉장한 불확실성이 국내적으로 있을 때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부분은 뭐 때문에 이제 올라왔겠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뭐 달러 반등도 조금은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이 지금 뭔가 지지부진한다 하는 부분 이것이 이제 원화 가치를 하락을 시키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관세 협상이 근데 틀어질까 하는 부분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죠. 오늘도 뭐 트럼프는 한국하고의 관세 협상 마무리가 될 거다. 임박했다. 이제 이런 소리도 하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압박성 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협상이 완전히 틀어지지만 않으면 위쪽으로 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됐다는 소식이 나오면 환율이 밑으로 빠지겠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들 수급은 지금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은 환율에 달려 있고 환율은 또 어디에 달려 있느냐? 관세 협상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는 외국인들이 다시 복귀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은 시간 문제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 생각들을 좀 해보고요. 자, 오늘 이제 특징주들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는 이제 그 시장의 주도주니까 주도 섹터니까 이제 매번 봐야 되는 섹터가 되겠죠. 오늘 일단 하이닉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이닉스는 오늘 컨콜에서 대단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이닉스가 내년 되면은 하이닉스가 100만 원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질문하는 형태로 100만 원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것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딱 찍어드리진 못하지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내년까지 반도체 업황이 좋다면은 주가는 계속해가지고 쉬었다간들 올라갈 텐데 여기서 쭉쭉쭉 올라가면서 100만 원 가는 거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다. 2배 가는 거잖아요. 여기가 2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50만 원이었습니다. 요만큼 오르면 2배거든요. 여기서 그만큼 오르는 거 그거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 내년도에 대한 전망도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본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상 최고가는 이미 썼고 10만 원도 넘었고 삼성전자가 20만 원 못 가라는 법도 없고요. 내년까지 삼성전자 오늘 하이닉스가 또 했던 얘기 중에 HBM뿐만 아니라 레거시 메모리까지도 전부 다 지금 호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만들면 팔린다 그러죠. 반도체 관련해서는 제가 언제부터 삼성전자 요기 때부터 480선 넘기 전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반도체 업황 내년도에 대해 가지고 내년 반도체 업황 좋고 이제 반등 초기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갈 거고 그러면 우리 시장은 반도체가 실적을 담보로 해서 시장을 이끌고 갈 것이다. 이 시나리오를 이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주가를 이만큼이나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더 강해지고 있지 그 이야기가 물음표가 붙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내년까지 계속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 포트에 반도체가 없다. 이거는 지금 뭔가 좀 이 시장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지금 시장을 읽지 못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고 또 만약에 시장이 흔들리면 뭘 살까? 반도체 사셔야 돼요. 1차적으로 지금 생각할 게 반도체입니다. 시장이 흔들리면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못 판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제 그렇게 물려있는 종목들 팔아서라도 반도체를 또 사고 이렇게 하셔야지 내년까지 이 장세에서 소외되질 않습니다. 남들은 지금 다 시장 좋다고 그러고 맨날 간다고 그러고 뭘 잡아도 계속해가지고 수익이 난다고 하는데 나만 혼자서 왜 내 계좌는 이런지 맨날 고민하고 있고 언제쯤 가는지 맨날 기도드리고 있고 이게 다 뭐냐면은 시장을 못 읽어서 그래요. 시장을 주도하는 게 뭔가 상반기 때는 조방원이었고요. 이제는 반도체가 이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아직도 이쪽을 못 보고 이쪽에 관심이 없고 그냥 물려있는 내 종목만 맨날 쳐다보고 제발 가라 이러고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투자자분들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돈 벌려고 하고 있는 거지 돈 버는 방법이 시장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제가 강조분 말씀을 드리잖아요. 강한 종목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강한 종목, 두 번째 조정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 매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매매의 어떤 기법과 관련된 얘기고 제일 첫 번째가 종목이거든요. 강한 종목. 근데 약한 종목을 들고 아무리 그걸 차트를 보고 이리저리 뜯어봐도 갑니까? 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한 종목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시장을 리딩하는 섹터는 반도체고요. 내일 이제 삼성전자가 컨콜을 하고 본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또다시 반도체 주들이 또 이제 출발을 또 하게 될 겁니다. 반도체 소부장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반도체 주들을 지금 아직까지도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지금 이때 반도체 사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들 많이 나셨죠. 근데 반도체 쉽게 팔지 마십시오. 지금 수익 많이 났다고 해서 반도체 확 팔아버리면은 또 잡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주구장창 가지고 가십시오. 그냥 안 쳐다보셔도 돼요. 반도체 들고 지금 수익 나시는 분들 70% 80% 어떤 분들은 더블 나신 분도 계시고 가지고 계시면 그냥 가지고 계세요. 너무 높이 올라온 거 아닌가? 내년 또 실적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반도체는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는 쉽게 팔 섹터가 아니에요. 늘 그래요. 주도 sek터는 쉽게 파는 게 아니에요. 조선주, 방산주, 상반기 때 주도 섹터들 지금 많이 꺼집니까? 원전주까지. 꺼질 듯 하면서 안 꺼지잖아요. 탄력만 좀 떨어졌지.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꺼질 듯 하면서 또 계속 갈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쉽게 팔지 말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종목 고르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관련해서 밑에서 자꾸 아직 안 올라온 애들 보지 말자. 이렇게 TLB나 테크윙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죠.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더 못 가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도체가 또 출발하면은요. 이런 애들이 또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 잡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올라온 애들. 그러니까 지금 안 올라온 애들 자꾸 잡아가지고선 걔들이 더 많이 가겠지 생각하시는 그거는 이제 주식 경험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강한 종목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더 강해질 때 기다리는 거. 이게 훨씬 더 좋은 투자 방법이다. 반도체 잊지 말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통신장비 쪽이 좋았죠. KMW, RFHIC,
다들 이제 뭐 올라가는데, 엔비디아가 노키아에 투자를 이제 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그게 모멘텀을 작동을 해서 올랐습니다. 예, 근데 통신장비 쪽은 제가 바로 지난주에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 이제 그 관심 섹터로 말씀을 드렸죠.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미국의 주파수 경매 일정이 발표될 것 같다. 그게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이 모멘텀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모멘텀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오늘은 이제 엔비디아가 노키아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는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지금 모멘텀이 하나 또 킵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파수 경매 모멘텀이 하나 킵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파수 경매 일정이 발표가 되고 주파수 경매 일정까지는 이쪽에 이제 통신 장비들이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도 계속해가지고 그 뉴스들을 보시면서 그 그러니까 일단 주파수 경매가 끝나면은요 제로 소멸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계속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쪽도 계속 움직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끝물에 막 이런 그 종가에 잡고 이럴 섹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강한 섹터, 강함을 보여줬죠, 일단. 그러면은 관심 섹터로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정을 기다려야죠. 조정 구간에서. 그리고 분할로 들어가야죠, 그것도. 그러면은 또다시 2차 랠리가 오게 되면은 그때 그 수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으시고 조정을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전력기기 쪽 오늘도 뭐 좋았습니다. 계속 잘 가죠. 전력기기 쪽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관세와 관계가 없다. 관세가 아무리 많이 매겨져도 우리나라 전력기기를 미국에서 수입을 안 하면 안 된다.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송전망 깔고 그 다음에 전력 공급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큼 좋은 대안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죠. 뭐 LS 일렉트릭도 10% 오르고 대한전선 요즘 엄청나게 가죠. 대한전선은 제가 투자스쿨 시간에 요 구간에서 투자스쿨 시간에 1등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대한전선은 해상 케이블 쪽으로 이쪽 하는 우리나라 유일한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사지 마시고요. 조정 구간에 음봉 나오면 사시고요. 그 전력도 어쨌든 전력기기 섹터도 지금은 이제 신규 매수는 좀 그렇죠. 막 날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가지신 분들의 영역이고 조정이 좀 들어오면은 가격 조정이 들어오든지 기간 조정이 들어오든지 조정이 좀 들어오면은 또 들어갈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원전 쪽도 오늘 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쪽에 뭐 미국이 115조 규모의 이제 원자로 건설을 추진을 한다 하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쫙 끌어올렸습니다. 그 원전 쪽도 이제 모멘텀이 붙어가지고 이제 가긴 가는데, 근데 이제 원전 쪽은 저는 이제 조금 이쪽은 이제 너무 과다 오버슈팅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10만 원 부분까지 왔죠. 보통 이런 10만 원이라는 자리 같은 것들 한 번에 넘기는 좀 힘들죠. 넘을 때 넘더라도 좀 쉬었다가 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원전 쪽은 이제 이런 뉴스 때문에 이제 올라왔다면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모멘텀은 남아 있으니까 꺾이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올라온 것처럼 또 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10만 원이라는 심리적인 저항대 이런 것들을 만났다면은 이제는 조금은 좀 이제 비중을 좀 줄여 나가면서 요령을 좀 부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오늘 또 자동차 쪽이 현대차도 다시 반등이 나왔고요. 3% 정도, 기아도 뭐 1.7% 뭐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뭐 자동차는 계속 뭐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동차는 이때부터 뭐 계속, 뭐 몇 년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3년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죠. 3년 가지고 있으면은 최소 더블, 어쩌면은, 5배까지도 간다. 이렇게 뭐 이제 그 정도까지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의 미래가요, 여러분. 이 자동차 사업이라는 것의 미래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우리 생활 자체를 바꿀 거고, 그 자동차라는 것의 어떤 그 용도라는 것이 완전히 지금하고는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리고 그 시대를 현대차가 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성장주 취급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좀 이런 현대차 같은 종목이 빨리빨리 갈 거를 기대하기는 힘들죠. 하지만 한 번씩 탄력이 붙으면은 또 팍팍팍 또 오를 겁니다. 그 현대차는 만약에 우리나라 그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면은 그러면은 제일 그 수혜를 많이 받는 섹터가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현대차는 뭐 신고가 부근, 뭐 한 30만 원까지 가는 거는 뭐 금방일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넘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60만 원인 거고요. 60만 원까지 가는 거고요. 제가 뭐 따블따블을 하니까 엄청나게 뭐 높은 그 가격대였을 걸로 이 부분에서 20만 원 밑에서 얘기했을 때 생각이 되지만 지금 보면은 이것만 넣으면은 바로 40만 원 금방인데 더블 금방이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늘 그렇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좀 전망이 있는 종목을 잡아가지고 일단 길게 가지고 있다 보면은 모멘텀이 붙으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 목표가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게 중기로 갖고 있다는 게 꼭 내가 3년을 갖고 있겠다 그러면은 3년 돼야지 나의 목표가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종목을 잘 고르면은. 3년 목표로 들어갔는데 1년 안에 가버리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이 장기 투자의, 이제 그 어떤 장점인데, 어쨌든 방향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자동차도 여러분 계속 관심 가지셔야 되고, SL, 제가 그 부품주 중에서는 찍어드리는 게 SL 찍어드리죠. 그래서 SL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로봇주, 말해 뭐합니까? 제가 한 번도 빼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명인 들어보기 시간에도 로봇주는. 지금 계속 잘 가고 있죠. 종목별로 로봇주 내에서 순환매가 돕니다. 오늘은 T로보틱스, KNR 시스템 뭐 반등 나오고, 로보티즈.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로봇주 중에서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딱 우뚝 선, 이런 이제 종목들이 오히려 안 꺾이고요. 이렇게 좀 음봉 좀 나왔을 때 사놓으면은 10% 20%는 금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강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자꾸 밑에서 바닥에서 기는 애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30% 올라가는 거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우뚝선 이런 이제 그 강한 종목들이 20, 30% 올라가는 거는 금방이에요. 그래서 종목 고르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로봇주는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0만 원 올라올 때까지는 로봇주도 계속 올라온다. 순환매 형태로 오늘은 이놈, 내일은 저놈 하면서 계속해서 시세를 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략 부분 들어가서요. 근래에 이제 이렇게 올라온 게 에이펙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펙 장세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에이펙 장세는 이제는 마무리가 된다. 왜냐면은 이제 내일이면 미중 정상회담 하고 에이펙 모멘텀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장세는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 시장이 조금 쉬어갈 수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시장이 쉬어가는 형태가 아마도 이제 기간 조정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깊이 쉬기보다는 옆으로 쉬는 형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될 것 같고, 지금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이런 이격도 한번 볼게요. 61선까지의 이격도를 보시면은, 이게 그 2010년도부터 보시면은 이격도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120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사상 최고 이격도까지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격도가 이렇게 높다는 뜻은 너무 급히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격 조정이 들어오는 방법은 두 가지. 가격 조정이든지 기간 조정이든지 둘 중에 아무거나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근방에서 아마도 기간 조정 형태로 진행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도 내일 이제 삼성전자 콩콜이 있으면서 반도체들이 다시 또 올라갈 여지가 있죠. 그러면은 어쩌면은 반도체만 또 그동안에 좀 한 2주 정도 쉬었죠. 반도체만 오르고
또 다른 종목들은 못 올라가는 이런 장세가 또 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지수는 안 가고, 그리고 반도체는 또 오르고 이런 장세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교체되는 부분, 순환매가 도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관심 종목은 뭐 계속 저는 이제 반바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2차전지. 2차전지 요즘에 좀 쉬죠. 사야 되겠죠. 또 로봇주 아까 말씀드렸고, 화장품도 지금 이제 그 3분기 실적 발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엔터주, 하이브 말씀드리죠. 통신장비도 제가 아까 조정관에서 사면 된다 그랬죠. 그런 종목 위주로 해서 매수 준비를 하시되 조금 시장이 쉬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신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